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강 남북국이 여러 나라와 함께 교류하다, 남북국이 여러 나라와 함께 교류하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국 통일,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여기서 신라가 어떻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가 라는 부분 살펴봤고, 나아가서 신라 안에서 어떤 식으로 신문왕 거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신라가 발전했는가, 그 다음에 신라가 좀 더 말기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쇠퇴해 가는가, 지방 호족들의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발해에 관해서도 발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무왕, 문왕, 선왕을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는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그 여러 나라들끼리 서로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그 교류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강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강의 배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삼국 통일 이후 신라와 주변 지역의 교류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 볼 텐데요.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주변 지역과 어떻게 교류했을까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어떤 식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 신라의 대외 교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과 어떻게 교류를 했을까? 첫 번째, 당과는 우선 관계 회복을 했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나당 전쟁으로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여 당과 교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라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당과 함께 나당 연합을 맺어서,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당나라가 이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백제와 고구려, 심지어 신라 땅까지 직접 다스리려는 야욕을 보이자 신라랑 당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걸 우리 신라와 당의 전쟁, 무슨 전쟁이다? 나당 전쟁이죠. 그 나당 전쟁을 했으니까 당나라랑 신라가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그래서 안 좋았는데 신라는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이 나당 전쟁으로 악화된 관계를 회복을 하면서 당과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교류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첫 번째는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사신, 유학생, 승려 등이 당의 활발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 유학생 중에는 당에서 빈곤과가 뭐라 했죠? 외국인 과거 시험이죠. 외국인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된 사람도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승려, 우리 잘 알다시피 원효대사도 당나라로 유학하러 가는 길에 해골물 마시고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당나라랑 신라랑 교류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상업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 신라 상인은 당의 금은 세공품, 세공품은 아주 미세한 공예품 이런 거예요. 아주 귀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금은 세공품, 그리고 인삼 등을 수출하고 귀족의 사치품을 수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신라가 있죠. 신라에서 당나라에다가 금, 은, 세공품, 인삼, 말, 모필류, 공예품 이런 걸 보내주고 비단, 약재, 공예품, 서적 같은 것들을 수입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당시에 가까웠던, 딱 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한반도에서 봤을 때 제일 푹 튀어나온 여기가 뭐다? 바로 싼둥반도죠. 이 산둥 지역, 이 교류가 활발해지자 산둥반도 일대에는 아예 신라인이 사는 데가 생겼다. 우리 차이나타운 이런 거 있듯이 뭐가 있다? 신라타운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라방입니다. 신라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감독 관청인 신라소나 절, 신라원 같은 거, 그리고 숙박시설, 신라관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을 했을 때 신라와 어디가 열심히 교류를 했다? 신라와 당이 열심히 교류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과는 어떻게 교류를 했을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삼국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막 백제에서 부흥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때 백제를 도와줬던 게 누구였어요? 그렇죠. 바로 일본, 왜였어요, 왜? 일본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백제 부흥군이 팀 먹고 당나라 신라랑 싸웠다면 일본과 신라는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사이가 안 좋았었겠죠. 사이가 삼국 통일 과정에서 일본과 신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됐었어요. 하지만 나당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시 또 정치적으로 연대를 하게 되면서 일본과 신라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류했었냐? 신라는 자국의 생활용품과 수공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에서 들어온 물품을 일본에 중개무역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배워봤을 거예요. 중개무역이 뭐야? 우리 고조선 할 때 배웠었어. 중개무역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남의 나라에서 물건 떼어가고 그대로 다른 데다가 파는 거를 그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뭐 당나라 이런 뭐 서아시아도 이렇게 있고 뭐 있다고 치면 이쪽에서 일본 가려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아시아나 당 이런 데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그대로 일본에다가 조금 더 마진을, 그러니까 이익을 붙여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주로 금이나 직물 원료를 수입하기도 했고요. 신라의 불교는 또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볼 때 원효대사 말고 그 의상대사도 살펴봤었죠. 의상이라는 스님의 화엄 사상은 일본 화엄종 발전에 기여했고 원효 스님도 일본 불교계에 크게 존경받는 스님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도 있지만 당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이 전개됐다. 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어디 살펴봤다? 신라와 일본이 교류하는 걸 살펴봤다. 자, 지금까지 신라와 어디가 교류하는 거? 당이 교류하는 거. 그 다음 신라와 어디? 일본이 교류하는 거 살펴봤다. 다음으로 볼 거는 그 교류, 일본과 그리고 당과 신라가 이렇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장보고라는 인물입니다. 장보고. 이 장보고는 무엇을 한 인물이냐? 여러분들 노래 한번 외워보세요. 어떤 게 있어? 딴따라단딴 장보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다. 아, 이 장보고라는 인물은 바다를 장악했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완도라는 곳인데 완도 돌김 할 때 그게 바로 여기 완도입니다. 전라남도 쪽에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장보고라는 인물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장보고는 원래 아주 천한 신분이었어요. 신라에서는 출세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근데 당나라에 가서 이 장보고라는 인물이 군인이 되었고 군인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장보고가 당시에 딱 보니까 자기 고향이었던 신라 사람들이 해적들에 의해서 막 끌려가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내 고향 사람들이 막 계속 잡혀다녀. 아, 너무 속상하다.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난 신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키겠어.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완도라는 지역에다가 청해진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해적들을 물리치는, 소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뭘 만들었다? 청해진이라는 걸 만들어줬다. 그래서 청해진에서 해적을 소탕했고 또 동시에 여기 위치가 딱 어때요? 여기 당나라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 그리고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 활동을 하면서 아주 큰 돈도 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청해진을 거점으로 당과 신라, 일본을 거점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저번에 우리 어떤 거 살펴봤었죠? 김원착의 난 그리고 장보고의 난 살펴봤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장보고도 이 중앙의 정치와 관련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장보고 역시 이렇게 뭐랄까 몰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해의 대외교류.
우리가 지금까지 신라에서는 뭘 살펴봤어? 첫 번째 키워드 당과 교류를 했다. 그러면서 뭐 의상 스님 뭐 이런 거 살펴봤죠. 뭐 빈곤과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어디 일본이랑 교류했다 이런 거 살펴봤고, 그리고 중요 인물 누구? 장 보고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해 대외 교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무왕 이럴 때는 싸우기 바빴어. 야, 막 장문휴 막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야, 막 당나라 싸우자 막 이런 거. 신라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나중에 이 발해 역시도 뭐 문왕 때가 되고 이러면은 그 주변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보았습니다. 발해는 건국 이후 적극적인 외교를 하여서 당, 신라,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발해는 주변 세계와 교류하며 새로운 정치에도 유학, 예술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중국에서 발해를 해동 성국이라 칭할 만큼 수준 높은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배워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발해와 당의 교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 초에는 당과 대립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장문유 아저씨 보내고 막 이런 거. 근데 언제 문과 아저씨 누구? 문왕 때가 되면 관계가 회복되면서 당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배워봤고요. 교류도 봅시다. 유학생과 승려 등 많은 발해인이 당에 머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당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당은 산둥반도에 당도 뭘 만들었을까? 신라도 신라방 만들었던 것처럼 발해는 뭘 만들었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발해관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발해관이란 걸 설치해서 발해인이 숙소로 이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인들이 그만큼 많이 교류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런 호텔 같은 것도 만들어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역 어떤 게 있냐? 발해는 당에 주로 단비 가죽, 모피, 말, 약재, 인삼 같은 거죠. 그런 걸 이런 걸 수출을 했고 또 당으로부터는 서적, 비단, 공예품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발해가 보낸 것들은 어떤 거야? 좀 막 농사 지으면 딱 가져갈 수 있는 거, 뭔가 뭐 사냥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거였다면은 당으로부터는 서적, 뭔가 옛날에 하나하나 다 쓴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뭐 찍어내기도 하겠지만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죠. 아니면 비단 이런 거 만드는 거, 공예품 손으로 막 만드는 기술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당에서 수입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해와 여러 나라의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는 당나라 말고도 아주 많은 나라와 교류를 했었는데요. 그 발해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국가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크게 5개의 교통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발해 5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해의 상경 여기 수도였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란과 교류하는 뭐가 있었다? 거란도라는 게 있었고 또 이쪽에서 쭉 내려와서 영주 이쪽 당나라 지역에 이쪽 가는 영주도도 있었고 쭉 내려가서 여기 산둥으로 가는 조공도도 있었고 또 위에서 상경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신라까지 가는 신라도도 있었고 이렇게 배 타고 가는 일본도도 있었다. 그게 5가지 도로가 있었다. 이 큰 도로가 5가지나 있었다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 교류를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잘 정비된 교통망을 이용해서 당, 신라,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특산품을 교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땠냐? 발해의 관계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도 친선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했다. 여러분들 우리 쌤이 거듭 얘기를 하지만 발해랑 막 일본이랑 그 사료도 살펴봤었죠. 서로 막 편지 주고 받고 한 거, 고려 국왕이 어쩌고 저쩌고 있었던 거. 그런 걸 봤을 때도 열심히 교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라와의 관계는 어떻냐? 한때 발해는 신라와 대립하였으나 발해와 당의 관계가 안정된 뒤에는 사신을 교환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본과 발해가 교류한 어떤 외교 문서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발해사 목관 또 일본이죠. 목관이 뭐냐면 나무로 만든 종이 같은 거 나무 조각에다 글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해가 굉장히 다양한 나라랑 교류를 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인데 배운 목표 보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가 주변 지역의 교류 어떻게 했냐? 여러분 누구 생각? 당 교류했죠. 그리고 어디? 또 일본.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가 있겠죠. 당 일본과 일단 주요하게 있고 중요 인물 누구? 장보고. 그리고 걔가 있었던데 어디? 그 바로 청해진이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발해 뭐 어떻게 교류했어? 그 당과 일본 뭐 신라 뭐 교류했는데 중요한 오도 길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수고 많았습니다. 빠이 안녕.